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픽처 태그가 5.1부터 HTML 5.1부터 웹 표준으로 포함이 되면서 우리가 비디오나 오디오 태그처럼 같이 사용하는 그 소스 태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src set이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미디어 속성과 같이 연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1024 이상이면 우리가 이미지를 얘를 표시를 해라, 아니고 요 사이라면 요 놈을 표시해라, 요 사이라면 요 놈을 표시해라, 이렇게 우리가 반응형, 즉 뭡니까, 지정한 이미지를 표시를 하기 위한 조건을 나타내는 미디어 속성을 통해서 브라우저의 너비에 따라 다른 이미지를 표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이미지를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동영상, 이제 비디오, 그죠? 비디오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가변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비디오도 화면의 너비에 따라 달라질 때마다 비디오의 너비가 늘어나거나 줄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HTML5에서 앞서서 우리가 멀티미디어 11장에서 우리가 비디오 태그를 배웠다, 그죠? 그 비디오 태그 안에 그 속성을 우리가 맥스 위드스 속성을 우리가 100%로 지정을 해주면 이거는 적절히 조절이 되니까 그리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컨트롤 N을 눌러주시고 컨트롤 S 해서 자 EX09가 되겠다, 그죠? EX09 하고, 그리고 자 이렇게 탭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KO로 만들어 주도록 하고, 여기에는 뭡니까, 가변 비디오가 되겠다, 그죠? 가변 비디오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 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동영상이 필요하니까 역시 여기에서 폴더를 하나 만들죠. 만들어서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미지즈 비디오, 그러니까 뭐 동영상이니까 뭐 그냥 뭐 리소스라고 할게요. 리소시즈라고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간단한 동영상을 하나 잡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제 동영상을 하나 뭐 올릴까요? 아니면 어디 있죠? 어떠한 동영상을 올려보죠? 어디 갔지? 여기서 그렇죠. 뭐 이러한 동영상을 한번 올려보면 되겠네요. 우리가 멀티미디어, 그죠? 우리가 11장, 그죠? 11장에서 우리가 했던 소스 중에서 미디어, 그죠? 미디어에서 요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요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아무거나 한 개 엠팩4 요거 불꽃, 그죠? 요거 하나 올려보도록 하죠. 요거 컨트롤 C 해서요. 자, 우리 D 드라이브에 아이고 이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D 드라이브에 자 HTML 작업에 자 리소스 반응형 웹에 리소시즈에 이거를 그대로 붙여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요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당연히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메타 태그를 여기다가 써야 되죠, 그죠? 그래서 메타를 이렇게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네임 속성에다가 뷰포트를 작성을 해줘야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컨텐트 속성에다가 자 위드스를 디바이스에 위드스하고 동일하게 가져가라 이렇게 주고, 그리고 이니셜 뭡니까? 이니셜 스케일, 그죠? 이니셜 스케일을 1로 초기화 값을 가져가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메타 태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바디 태그에다가
자, 비디오 태그를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비디오에는 우리가 먼저 src 속성, 여기서는 src 셋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자동으로 맥스 위드스를 적용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왜냐하면 동영상은 우리가 찍으면 또 그게 원본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크기, 너비 이런 거에 따라서는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리소시즈에 자 fireworks라는 mpeg4 파일을 이렇게 이제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컨트롤 바를 제가 표식을 하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루프 속성을 이제 반복하게끔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닫으시면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한번 먼저 보도록 합니다. 자, 실행을 해보니까 자, 이렇게 이제 화면이 떴어요. 그죠? 그런데 한번 해보죠. 줄이니까 잘린다. 그죠? 맞습니까? 줄이니까, 너비를 줄이니까 잘리고, 그리고 안 보인다.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실행을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뮤티드도 써야 되겠네요. 뮤티드 요것도 소리를 줄이고, 그죠? 자, 그래서 이 비디오 태그에다가 우리가 스타일을 입혀 주는 겁니다. 스타일 속성을 맥스 위드스 속성을 줍니다. 그래서 비디오 이렇게 태그에 비디오가 아니죠. 왜 이럽니까? 네, 스타일 태그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비디오 선택자, 태그 선택자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맥스 위드스 속성을 100%로 이렇게 가지고 가도록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맥스 위드스는 브라우저 너비에 따라서 얘가 조절이 되는 걸 우리가 앞서서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실행을 다시 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잘 실행이 되고 있고, 이거는 제가 소리를 일부러 뮤티드로 줄여놨죠. 그래서 요거를 자 이제 줄여볼게요. 자, 줄여보는데 자 이렇게 하니까 같이 작아지고 같이 커지고, 맞나요? 예, 요렇게 되는 속성이 바로 맥스 위드스 속성이죠. 그죠? 요렇게 가변 비디오를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겠네요. 그죠?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앞서 우리가 이미지 부분에서 이미 맥스 위드스를 다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스 위드스를 설정한 가변 비디오를 이렇게 넣어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해보면 크롬에서, 그죠? 개발자 도구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요, F12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F12번을 눌렀어요. 그러면 우리 보는 거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요거 한번 눌러보죠. 그래서 레스폰시브에서 갤럭시 5에서는 이렇게 표식이 될 거야 라고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자 어딥니까? 아이패드에서는 이렇게 표식이 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자 우리가 레스폰시브를 그냥 선택을 하지 않으면 기본값인 웹브라우저에서 이렇게 표식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요게 바로 맥스 위드스 가변 비디오를 설정을 한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또 mpeg4 파일만 제가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비디오만 삽입했기 때문에 동영 여부를 살펴봤지만, 그런데 이제 다양한 브라우저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역시도 다양한 브라우저가, 물론 mpeg4는 이제 표준화가 됐어요. 표준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이러한 다양한 브라우저의 환경에서 동영상을 실행시키려고 한다면 우리가 mpeg4도 넣어주면 되고, 그죠? 소스 태그를 이용해서 mpeg4나 혹은 또 mpeg4나 우리가 배웠던 웹엠, 그죠? 웹엠하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OGV, 그죠?
OGV 파일을 우리가 여기서 파일 변환을 할 수가 있죠. 카카오 잉커도 그때 우리가 다뤘잖아요. 그죠?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변형을 시켜서 다양한 OGV와 같은 다양한 같은 확장자를, 그죠? 확장자를 우리가 사용해서 소스 태그를 이용하여 몇 줄을 더 삽입을 해주면 될 겁니다. 이용하여 삽입을 시켜주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맞나요? 자, 요 부분만 이제 아시면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가변 비디오에 대한 내용은 이걸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지금 이 반응형 웹에서 주된 내용이 뭡니까? 가변이다, 그죠? 가변. 그래서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을 우리가 앞서 해봤지만, 우리가 앞서 이제 픽셀 단위로 계산을 해서, 픽셀 단위로 너비를 잡고, 그거에 해당하는 상위 선택자들의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퍼센테이지로 바꾸는 방법 등을 우리가 다 공부를 했죠. 그죠? 어디서 그런 게 있었나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세 번째인가요? 그죠?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에서 여기에서 이 공식, 그죠? 이 공식 세 번째 요소의 너비가 전체를 감싸는 요소의 너비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면 그 비율이 위드스의 비율이 나온다는 거, 이게 바로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을 만드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해볼 것은요, 우리가 지난 10장 시멘틱 태그 하실 때 이 태그를 하실 때 5장 우리가 EX5에 보면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얘가 이렇게 실행이 되잖아요. 그죠? 실행이 되는데 얘를 줄여볼게요. 줄여보니까 얘는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이 적용이 되지 않아 있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우리가 레이아웃 CSS를 가봅니다. CSS를 가보니까 레이아웃 CSS를 우리가 외부 스타일 시트를 정의를 해서 여기서 땡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보면 여기 전부 다 픽셀로 되어 있다. 그죠? 맞습니까? 이 픽셀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퍼센트로 바꿔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야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이 돼서 이렇게 글자를 이제 브라우저의 너비를 줄이면 같이 줄어들겠죠. 그런 작업을 여러분들하고 이번 시간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변 비디오는 여기서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자,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죠. 자, 컨트롤 N을 누르시고 컨트롤 S 해서 저장을 하는데요. 자, EX10이 되겠습니다. 그죠? 10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우리 그대로 칠 필요 없잖아요. EX05를 여기에 있는 10장에 있는 시멘틱 태그에 있는 EX05 태그를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하고 우리가 방금 만든 EX10으로 와서 그대로 이렇게 붙여 넣으세요. 그냥. 알겠죠? 이렇게 붙여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딴 거 필요 없죠. 위에서 쟁위에 올라가서 링크 태그는 적용을 아직 안 시킬 거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메타 태그를 넣어주고요. 그죠? 이렇게 메타 이렇게 넣고, 메타 이렇게 넣고, 그리고 네임 속성을 역시 뷰포트를 우리가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컨텐트 속성에다가 위드스를 위드스 이렇게 맞나요? 위드스 하고, 그리고 디바이스 위드스죠. 디바이스 다시 위드스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이니셜, 그죠? 이니셜 스케일을 우리가 이렇게 1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되었다면 이제 뷰포트를 만들었다. 그죠? 그리고 밑에 우리가 이제 이 DL이나 Definition List 하고 DL, DT, DD에 대한 내용은 앞서 배웠기 때문에 요 주석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먼저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뭡니까? 텍스트만 나오고 이렇게 뭡니까? DT, DL, DD 이런 식 형태로 나와 있고, 그죠? 여기에 내부 바를 우리가 이제 주면 되겠다,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줄이면 뭐 이미지를 입혀야 되는데, 이미지가 아니라 스타일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먼저 만들어 놓고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을 작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여기에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잘 한번 보시면, 자, 먼저 우리가 한번 보기나 보죠. 먼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렇게 만들 겁니다.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웹페이지가 있다면 헤더 부분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960 픽셀로 이 부분을 잡을 거예요. div 태그로 잡아서. 그래가지고 래퍼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960을 넣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 밑에 보면 아티클이 지금 몇 개 있나요? 아티클이 섹션이 이렇게 있군요. 아티클은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아티클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조금 바꿔줄까요? 요거를 섹션 태그를 쓰지 말고 여기에다가 섹션 태그를 써놓고 그 안에다가 우리가 아티클 태그로 다 안에 넣어 보도록 하죠. 자, 아티클을 밖에 내지 말고 섹션 태그를 이렇게 밖에다가 잘라내서 밖에다가 이렇게 내고, 그 다음에 아티클 태그를 잘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넣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아티클 태그하고 섹션 태그하고 바꿔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뭡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DL 밑에다가 아티클을 넣어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아티클을 넣고, 이 섹션 태그는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이걸 전체를 감싸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섹션 태그는 이렇게 지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역시 여기서 시작하는 거는 아티클로 시작하게끔 만들어 주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잘라내기 해서 밑에 부분에 섹션을 지우고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지우고 역시 아티클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하고 요거 잘라내기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아티클 태그를 넣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섹션 태그가 들어가 주면 되겠다, 그죠? 맞나요? 섹션 태그가 이렇게 끝을 내주고, 그 다음에 사이드바는 뭐 그대로 이렇게 놔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푸터도 이렇게 놔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일단은 헤더 부분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아티클 태그를 몇 개를 줬어요? 3개를 줬다, 그죠? 헤더 부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헤더 부분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애완견에 이제 뭐 내부 바를 써가지고 이제 li 태그를 써서 이렇게 리스트를 줬고, 그 다음에 섹션 태그를 이제 크게 잡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애완견 종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단 없앨게요. 없애고 섹션 태그 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티클 태그가 지금 하나, 그죠?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아티클 태그가 2개, 그리고 아티클 태그가 3개가 이렇게 존재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맞나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잡고 있는 게 섹션 태그다라는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게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좀 위로 올라가서요. 자, 이렇게 제가 하면, 자, 여기에서 이 헤더를 960 픽셀 정도로 잡고요.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이 되는 섹션 안에 있는 아티클을 3개를 이렇게 잡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렇게 잡고, 그죠? 잡아주고, 그 다음에 사이드바를 이렇게 잡을 겁니다. 잡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푸터를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뭐 브라우저에서 이거를 크기를 줄였다 늘렸다 하면 얘네들도 같이 늘렸다 줄였다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일단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해보면 이렇게 아무런 내용 없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더 확인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우리가 레이아웃을 잡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뭐겠어요? 그 이제 뭐 요즘에는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좋은 것들이 이제 노트 서적들이 많죠. 그러니까 서적이 아니죠. 이런 전자제품들이 좋은 것들이 많죠. 그런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옛날 세대라서 아직까지 공책에다가 이렇게 꺼가지고 대충 여기는 몇 픽셀 먹게 하고 마진을 어떻게 하고 패딩을 하고 뭐 이런 등등의 작업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구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하면 이제 되겠죠. 이제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면 되겠다. 그죠? 스타일 태그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간이 조금, 20분이 지금 21분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요까지만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한 강의 끊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내용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이어서 바로, 스타일 태그를 이용을 해서 외부 CSS를 넣지를 않고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바로 이어서 다음 강의로 이제 스타일 입히는 걸로 찾아오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